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4천쯤 된답니다. 뭐 부채가 한 9천만 원쯤 돼서 빼면 순자산은 4억 5천쯤 된다고 하는데요. 이 가구당 순자산이 4억 5천 미친 경우는 평균 아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. 2022년 대비해서 자산은 5억 2천 한 500점보다 한 1,500가량 는 셈이라고 합니다. 부채 뺐더니 뭐 순자산도 전년보다는 조금 이제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. 5분위 4분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이 그래도 3% 4% 이렇게 늘어났는데 1분위는 되려 줄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얘기는 뭐냐,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경제 수준이 더 하락했다라고 보면 맞겠죠. 이렇게 이 평균 가구의 소득은 자산은 늘었지만 이 소득 분위별로 나눠서 따져보면 결코 똑같지 않더라는, 다르더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시간을 두고 하나씩 살펴보면 좀 더 차이가 많이 남을 느낄 수 있겠죠. 결국은 이러한 지표는 그냥 평균일 뿐인 거고, 나의 가계 사정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따져보는 게 좀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저대로, 여러분들대로 각각 상황이 다를 겁니다. 근데 지난달보다 이번달, 작년보다 올해가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감사할 일인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도 따져보면 2022년보다 23년보다 24년이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쁜 상황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. 앞으로가 이때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가 어떨지는 사실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장담 못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우려스럽고 좀 염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.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따져봐야죠. 마냥 좋을 수 없기 때문에, 좀 더 우려스럽기 때문에 더 따져보고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꽤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. 당장 지금만 해도 탄핵 정국 때문에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. 너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죠. 이런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워하는 건 비단 저만의 시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똑같이 생각한다라고 봐야 되겠죠. 결국 앞으로 우리네 현실은 더 예사롭지 않고 더 아마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걱정이 많이 되고 더 우려스러운 거죠. 이러한 모습들이 금세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, 이러한 경제 리스크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네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더 악화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매우 무서운 얘기죠. 두려운 얘기입니다. 악화된다라는데 지금 당장 어리둥절하고 이게 뭔가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우리 피부로 이제 느껴지는 순간 이미 이제 망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.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참 답답하고 암담한 이야기다라는 거죠. 이러한 상황들이, 이러한 모습들이 언제쯤이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?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더 걱정스러운데 더 고민이 많이 됩니다. 금방 나아지면 좋겠습니다만은 금방은커녕 지금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중이라 이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. 참 막막하고 참 답답하죠. 언제쯤이면 좀 괜찮아질까요? 2024년 12월 말 안에는 그래도 나아질 수 있는 걸까?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.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까울 뿐이죠. 이 절대절명에 되게 중요한 시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? 내년 1월쯤이면, 내년 2월쯤이면, 내년 3월쯤이면 개선이 돼서 나아지긴 할까? 이런 좀 의구심도 들죠. 참 막막하고 참 두렵고 겁납니다. 이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같을 것 같은데요. 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? 참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 말고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러한 이 경제적인 쇼크도 위기도
1년, 2년, 3년 지속되진 않을 거고, 적어도 짧게는 한두 달에서 길게는 한 3-4달 안에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,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쇼크들이 벌어지고 외국에 있는 사모펀드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그 대기업들의 이제 지분을 왕창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지금이 2360인데 2000이 되고 1800이 되고 1600이 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아마 주요 대기업들의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대폭 늘어나면서 더 심한 쇼크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. 결국 엄청난 충격이 우리네 삶을 많이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. 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죠. 참 놀라운 일들인 거죠. 언제쯤이면 이 충격적인 상황들이 좀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답답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.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또 명심히 하겠죠. 그러려면 결국 이러한 일들이 지나가고 또 벌어지는 동안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잘 견딜 수 있는 각오, 다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.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막막하고 두렵고 겁난다라는 걸 더 명심히 하겠죠.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언제 어느 때 더 큰 충격이 닥쳐올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심심찮게 하는 정도니 말입니다. 결국 각자 도생해야 되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함부로 남을 믿지 말고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.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고 조금씩 움직여 나가야겠죠. 그것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산다라는 게 뭘까?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걸까? 고민이 많이 드는 게 요즘입니다. 참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며 지내야겠죠. 결국 누가 뭐라 해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는 나 자신인 거고, 내가 책임도 지고 내가 결과도 가져가고 많은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여 나가야 되겠습니다. 그것만이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죠. 참 막막하고 참 겁나는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앞으로 또 앞으로 천천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